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겨울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죠. 많은 분들이 즐기는 스키나 스노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는 부상, 충돌,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겨울 스포츠 손상에 대해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원 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없이 뛰어든 겨울철 스포츠. 한순간의 방심으로 부상을 당하며 겨우내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흔한 스포츠 손상의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원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을 네. 입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딘가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탄다고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은요. 네. 스키를 타다가 내려올 때 급작스러운 회전을 할 때 이제 제일 많은 게 발목 부상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스키 장비가 좋아져서 발목을 이렇게 보호하는 스키 부스가 있기 때문에 발목 부상보다는 갑자기 넘어지면서 손목이 많이 인대가 다치거나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릎 부분은 이렇게 발목처럼 스키 부스가 착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 의외로 손상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무릎은 그 대퇴골하고 이 경골에 마주치는데 네. 이 뼈와 뼈끼리 부딪히지 말라고 네. 관절 연골이 있고 네. 또 반월상 연골이 있고 네. 안쪽하고 앞에, 옆에, 뒤에 각각의 인대가 있는데 네. 이런 인대가 스키를 타면서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길 네.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무릎에서 그 십자인대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 상황은 대부분 아주 급격한 시간에 급격한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십자인대가 만약에 파열이 된다. 그러면은 무릎에서 순간적으로 딱 이런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십자인대를 보호하고 있는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네. 무릎이 많이 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나 스키 타다가 이런 화면에서 보다시피 순간적인 손상을 입으면 환자나 그 선수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무릎을 이렇게 동동 싸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은 무릎이 많이 부어 있고 주사기로 무릎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그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월상 연골은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을 보호하는 그 조직인데 이게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있고 또 무릎이 붓게 되겠습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이 관절 내에 끼어 들어가면은 무릎을 구부리지를 못하는 잠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증상이 오래되면은 이 대퇴골이 말라가는 그런 근유축 증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이렇게까지 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제 치료를 좀 미룰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유되기도 하는지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대부분 이렇게 자연 치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바라고 환자분들도 병원에 오는 것을 아무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안 네. 오는데요. 십자인대가 만약에 이게 파열이 됐으면은 이게 관절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네. 앞쪽, 뒤쪽으로 불안정성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관절 연골은 저희 영상을 준비한 것처럼 매끈매끈하고 아주 투명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치거나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 연골에 손상이 일어나면은 이 매끈한 얼음이 깨지듯이 관절 연골에 균열이 되면은 그 균열 상태가 더 증가되고 네. 관절염이 돼서 나중에는 심하게 관절염이 진행되고 무릎이 붓고 네. 잘 걷지 못하는 이런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면 증상이 심하진 않더라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보면은 어떠한 과거력을 말합니다. 네. 내가 언제 어디서 여기 군산이나 전주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무주나 강원도에서 스키를 타는데요. 네, 무주에서 언제 스키를 타다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 너무 통증이 심하고 잘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문진을 해보면은
그 무릎 부위가 많이 부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은 의사가 이제 경고를 앞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전방 불안정성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무릎에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보면은 이렇게 신선한 이렇게 피가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연부 조직이 많이 보일 수 있고 요새는 아무래도 의료가 발달됐기 때문에 MRI를 해보면은 쉽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MRI를 하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네. 주위에 있는 인대나 관절 연골 손상 여부도 동시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MRI를 통해서 무언가 네.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네.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 네. 하는 걱정이 들 것 아, 같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MRI를 찍어봤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의 활동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은 좀 활동력이 없으신 여성분들에서는 심하지 않는 50% 이하의 파열에서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권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네. 약물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권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고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는 젊은 남자에서는 50% 정도의 파열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인대를 보강을 해서 네. 전방 십자인대를 보강해주는 그런 수술도 있고 네. 50% 이상이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는 전방 십자인대를 자기 인대를 쓰거나 아니면은 타가 인대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수술을 해줍니다. 요새는 전방 십자인대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닥을 다 재건축해주는 그림과 같은 이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치고 네. 나서 뭐 바로 네. 하게 되는 건가요? 옛날에는 이 바로 수술을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중에 수술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바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피가 있고 염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 10년이나 20년 전에서는 한 1주나 2주 후에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으면 주위에 반월상 연골이 같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조기의 진단과 조기 치료가 더 좋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서는 네. 당연히 재활 치료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전방 십자인대 수술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수술을 한 후에 이제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냉팩을 이용해서 부기를 가라앉히고 또 수술을 하면은 이게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CPM이라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무릎을 꼬부렸다 폈다 이렇게 지속적인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는 그 재활적인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 네. 이렇게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보조기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술 한 2주 정도는 불안전하니까 영도로 고정시키면서 보조기를 차고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하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기는 보통 2달 또는 심한 경우는 3달 정도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서는 이제 적극적인 운동인 자전거 탄다든지 수영 같은 것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는 달리기 정도 가벼운 달리기를 하다가 1년 이상 돼서는 스포츠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죠? 네,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 있으면은 MRI를 찍어봐서 이것을 봉합을 할 건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하지 않게 파열돼 있으면은 우리가 옷감이 파열돼 있으면은 네. 처음에 내두면은 이게 체중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옷이 더 많이 찢어지듯이 네. 반월상 연골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부위가 자꾸 손상이 더 깊어지고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마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레이저를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봉합을 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봉합도 어렵고 너무 많이 손상됐을 때는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라고 이렇게 냉동된 반월상 연골 사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 경우에도 재활 치료가 중요하겠죠? 네. 네. 반월상 연골 수술을 후에도 봉합을 하면은 최소한 2달이나 이렇게 보조기를 채용하고 근육이 말라지지 않고 운동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CPM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만약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날부터 걸을 수 있고 근육이 축되지 않게 적극적인 근육 강화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합병증을 걱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그럼요. 모든 수술은 합병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근력을 강화시키고 또 무릎이 굳어가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와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겨울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